것처럼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해괴한 극우 인사는 과연 누가 영입한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연결해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SNS 발언들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5.18 민자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이다. 이런 이제 글을 남기기도 했었고 정규직을 철폐해야 된다. 또 오늘은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글을 올린 것까지 확인이 돼서 지금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노재승 위원장이 사인으로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네. 그 발언의 수위가 다소 높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노 위원장 본인도 이제 사과의 뜻을 표시했고 저 또한 당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 위원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왜곡된 사고를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 관련해서 정규직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의 유연화를 주장했다라는 점에 해명이 있었다는 점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돌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는 해명하시고 일부는 또 이제 그 유감이라는 표시를 하셨는데 예. 김구 선생 비하하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는 발언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발언의 수위라는 것이 김구 선생에 대한 비하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해명이나 변명을 덧붙이기보다는 그 발언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발언 자체로 굉장히 조금 위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노재승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김구 선생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어떤 해명의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김구 선생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김구 선생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그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서 김구 선생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글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저도 언론 보도의 발언을 봤는데 이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국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건국의 차원에서 김구 선생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의 역사적 평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만 노 위원장이 그 SNS상에서 댓글로 작성한 것이지만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징하게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구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건 역사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공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얼마 전까지 사인이잖아요. 근데 공인이 된 사람의 사생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금 기준을 합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 위원장에 적용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사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선대위 전체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록 사인으로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 수위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사인의 영역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 위원장도 그런 지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사과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관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공인과 사인에 관한 어떤 관계로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영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가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선대위에서 과거 발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영입을 철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철회를 한다 아니다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김구 선생과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가난과 관련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과 정규직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 어젯밤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노 위원장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해명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떤 논란이 되는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과 표명에 그치지 않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전당 옹호 발언 때문에 광주에 가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임 대변인님께서는 이번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윤석열 후보가 그러한 것을 연관시켜서 노 위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도 오늘 말했듯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제 단순히 노 위원장의 사과가 아니라 선대위 차원의 어떤 조치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사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재승 위원장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추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논란이 또 됐던 함익병 의사 있잖아요, 전문의.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예, 함익병 원장에 대한 추천 인사는 저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노재성 위원장의 어떤 추천 인사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노 위원장의 어떤 행보와 사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은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역사 왜곡 방지 처벌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 맥락에서 보면 이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혹시 호남 여론은 청취하셨습니까? 충분히 청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두둔이라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노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폭동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왜곡보다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특별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라고 정정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최근에 있었던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 호남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유공자 명단을 굳이 공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징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얼마 전 당에 대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런 비판을 또 내부적으로 좀 비판을 해주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오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좀 여론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대변인께서 느끼시기에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론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때 선대위를 비판했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 가는 모습도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함유를 했고 또 최근에 어떤 호남 소속의 무소속 의원이신 이용우 의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함으로써 중도 확장과 호남 지역의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출범 이후에 나는 국대다 오디션에서 1등을 해서 대변인직을 맡으셨잖아요. 이른바 이제 이준석 키드라고도 좀 키즈라고도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대위에서는 직책을 맡지 않으셨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선대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은 왔지만 이미 선대위 대변인이 충분히 크게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선대위 직책에 어떤 저희가 집착을 하기보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사무가 굉장히 지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준석 대표의 사무 그리고 중앙당 지계 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선대위 합류보다는 이제 중앙당 대변인 단직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윤석열 공개했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는 그 AI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에 나서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예. 후보도 토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 AI 윤석열에 숨지 말라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시간과 장소가 제약된 상황에서 A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선대위가 출범하고 민주당의 선대위 출범과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희는 토론을 피할 이유는 없고요. TV 토론이 마련되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네, 그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거 이미지 조작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딥페이크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 검토를 했고 또 이 시스템이 어떤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대학로를 차렸더라고요. 예. 청년 표심을 공약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청년층은 윤석열 후보의 아직까지는 좀 약점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에게 선뜻 마음을 열지 않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또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2030 세대가 분명히 실망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제 경선 과정 이후에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꺼지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 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대학로를 저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2030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 적극적으로 화합을 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약세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당 대변인단과 차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SNS 글을 제가 작성하고 윤석열 후보와 차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년 조직을 따로 떼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청년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청년들을 조직 자체에 융합시키는 시도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청와대에 갔을 경우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안이 나온 김에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각 본부장급의 보좌역을 배치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내셨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돼서 지금 전문성 있는 청년 보좌역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37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해명과 사과는 다릅니다. 노재승 위원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하지 않는 해명은 임기응변식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4605님. 사인이었던 어제의 나와 공인이 된 오늘의 내가 무 자르듯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